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한다 아니다는 문제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외신 기사를 보고 노르웨이가 천무 도입을 확정했다고 영상을 제작하다가 영상 제작을 중단을 하고 다시 제작 중인데요. 이 소식이 처음 나온 곳은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코그니션이었는데요. 아미 레코그니션에 의하면 이번 주 목요일인 1월 22일 기준으로 노르웨이에서 우리 천무를 도입하기로 했고 국회까지 통과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아미 레코그니션은 그 다음 날인 23일 기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연합뉴스에서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특별 고문인 앤드레 룬더에게 문의한 결과 우리 천무가 최종 후보인 쇼리스트에 선정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는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 통과는 다음 주인 1월 27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천무의 선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르웨이 야당에서 우리의 천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전히 우리 천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2년경에 일부 외신에서 노르웨이는 사거리 300km의 공격 능력을 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28년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거론되던 후보로는 로키드 마틴의 ER-GMLRS 그리고 PRSM,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GLSDB 등이 후보로 거론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3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 사업으로 그래서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수단보다 발사되는 발사체가 더 중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년 하나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MOU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맺고 이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사업에 도전하는 건 우리 천무만은 아니었고 미국의 하이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독일에서 생산되는 유로피ULS가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게 2024년에 유로사토리 2024에서 노르웨이 측에서 한국관을 찾아와서 우리 천무 도입에 관한 논의를 했고 이 당시 노르웨이가 우리 천무와 하이마스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상 유로피ULS는 탈락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작년 11월에 유로피ULS는 최종 탈락 확정이 됩니다. 그럼 유로피ULS는 왜 탈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처음 기사화되었을 때부터 노르웨이가 이 사업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 이미 이야기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르웨이는 사거리 300km의 타격수단을 2028년까지 도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피ULS는 개발은 이스라엘이 했지만 사실상 독일이 독일 내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무기인데요. 이 무기는 이제 막 생산시설이 꾸려지는 중이고 그리고 이미 독일 등에서 도입하는 물량과 이미 유로피ULS를 선주문한 나라들 때문에 2028년까지 노르웨이에 다련장을 공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로피ULS는 납기 기한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하이마스에 대한 노르웨이에 대한 판매 승인이 나면서 한때 이 사업은 하이마스가 선정되었다고 이야기되었지만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은 정식으로 판매가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판매 승인이 났다고 해서 노르웨이가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은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작년인 2025년 10월경에 한화는 노르웨이의 현지 회사와 천무 시뮬레이션 공동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노르웨이 사업은 우리 천무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인 1월 22일경에 노르웨이의 국영방송인 NRK를 인용한 미국 군사전문 매체인 아미 레코그니션에서 노르웨이가 우리 천무를 선정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미 노르웨이 의회까지 통과했다고 기사가 나왔으나 사실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의 언론사인 연합뉴스에서 노르웨이에 대한 천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특별 고문인 앤드레 룬더에게 문의한 결과 천무가 최종 후보인 숏리스트에 선정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회 통과는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르웨이 야당은 우리 천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유럽 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번 사업의 후보에는 유럽 무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유로피ULS는 노르웨이가 원하는 납기 기한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탈락을 했고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하이마스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GMARS는 독일 사업에서도 너무 늦은 개발로 채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공급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유럽산 장비를 도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과거 흑표 때처럼 최종 결과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흑표 때는 다른 유럽산 대안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에는 아예 다른 유럽산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도 우리 천무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야당이 유럽산 무기를 도입하라고 난리여도 이번 경우는 유럽산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노르웨이는 왜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군사전문 매체인 아미레코그니션의 기사에 따르면 천무가 선정된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및 납기 준수,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가 구매한 K9과 K10과의 호환성에 의한 효율적인 군수지원 체계 구성, 그리고 유도로켓에서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아우르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은 우리 천무보다 더 다양한 탄약을 통합하고 있는 하이마스가 지금으로서는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군수 지원 체계의 효율성은 이미 노르웨이에 레오파르트 2를 공급하기로 결정된 KMW의 유로 PULS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유로 PULS는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고 독일은 같은 유럽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천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납기 준수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천무가 유로 PULS나 하이마스보다 더 저렴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납기 준수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노르웨이가 시간이 충분했다면 당연히 야당의 주장처럼 유로 PULS를 기다렸다가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르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폴란드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의 기사를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부터가 엄청나게 확 와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사 제목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폴란드와 유럽 방위 산업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정말 살벌한 기사 제목인데요.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재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SAFE 프로그램이 가동 중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단순하게 유럽산 무기를 사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SAFE 프로그램이 가동된 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SAFE는 EU의 긴급조약 122조에 의해서 발동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발동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의 유럽 침공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SAFE 사업의 핵심은 SAFE 사업으로 조달된 방산 장비는 2030년까지 반드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지켜지지 못하면 SAFE는 그냥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락한다는 게 폴란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납품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특히 폴란드 측에서는 납품 기한을 칼같이 지키는 우리 한국의 예를 들었고요. 지금 유럽의 공급망은 과거 냉전이 끝나고 재편되는 과정 중에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향으로만 발전을 했고, 정작 그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는 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식이면 유럽은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에서 유럽이 한국을 따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폴란드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EU에서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DIP라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방위산업의 공급망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내의 방위산업을 확장하고 서로 중복되는 산업이 없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인데요. 문제는 이게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어서 그 결실이 2030년까지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EDIP 프로그램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제대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이미 전시 경제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T-90 전차 등 과거에 비해서 무기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불과 몇 년 만에 재무장을 하는 게 가능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을 침공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방위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그걸 활용해서 무기를 생산해서는 러시아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폴란드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의 우리 천무 도입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에스토니아는 원래 미국으로부터 이미 하이마스를 도입하고 있었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2차 사업을 통해서 하이마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 우리 천무를 구매했는데요. 그 이유가 하이마스가 1차 공급 때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무기의 납품을 원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유럽의 후방에 있는 나라들은 유럽의 군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자고 하는 것이고,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면하고 있는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유럽 내의 군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무기를 공급받아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르웨이가 우리 천무를 선택한 것도 결론은 바로 폴란드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을 노르웨이도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유럽 국가들끼리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아마 앞으로는 이 문제가 유럽 국가들끼리의 마찰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동유럽 국가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르웨이는 가장 빨리 납기가 가능한 우리 천무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분명 저번에 우리 흑표 전차 수출 때도 노르웨이는 절충교역을 100%를 요구했고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에 무기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노르웨이에 콩스버그의 RCWS와 NSM 대한미사일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 방사청은 추진하고 있던 RCWS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로부터 대략 1조 원 어치의 RCWS 구매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흑표 전차는 그 당시 끝내 도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도 콩스버그의 RCWS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르웨이는 이번에 우리 K9 자주포를 추가 구매했고 이번 천무 도입 사업도 2조 원이 넘는다는 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노르웨이는 100% 이상의 절충교역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흑표 전차 수출 문제 때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미이행된 절충교역까지 전부 수행을 해줄 것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 사업에서 우리가 노르웨이와의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까지 있어서 아마 틀림없이 노르웨이는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구매해 줄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는 2024년 6월경에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수출하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그리고 천무에 콩스버그의 RCWS를 우선적으로 장착을 하고 K9 등의 콩스버그의 프로그램을 장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유럽에 수출되는 K9과 천무에는 콩스버그의 RCWS가 장착이 될 것이고 아마 하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충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콩스버그의 RCWS를 생산해서 공급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우리 국방부가 장갑차들에 대대적으로 RCWS를 장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 RCWS 사업은 한화와 현대위아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는 항만 경비함과 PKMR 고속정에 탑재되는 RCWS와 상륙장갑차에 탑재되는 RCWS를 공급하고 있고 현대위아는 우리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되는 RCWS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소형 전술 차량 다음에 하는 RCWS 사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차륜형 장갑차 개량 사업을 하게 되고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차륜형 장갑차에 RCWS를 장착하는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도 현대위아와 한화가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화가 노르웨이에 천무를 판매하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노르웨이에 대한 절충교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미 흑표 전차 때 노르웨이로부터 RCWS를 구매하려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노르웨이로부터 절충교역으로 RCWS를 구매하려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더욱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한화가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콩스버그의 RCWS를 그냥 직도입하는 것이 아닌 콩스버그의 RCWS를 구매하면서 한화가 국내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국산화율까지 달성을 하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현대위아와 한화의 RCWS는 그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서 나오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한화가 자신의 기술과 세계 최고의 RCWS 회사인 콩스버그의 기술까지 합쳐서 기존 국내 모델보다 더 우수한 모델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르웨이에 대한 천무 도입이 결정되면 사실상 차륜형 장갑차의 RCWS는 한화와 콩스버그 연합에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절충교역에 의한 직도입이 아니라 절충교역으로 일부 부품을 수입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화가 기존 국산 RCWS보다 더 우수한 RCWS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되면 우리 차륜형 장갑차도 더 우수한 RCWS를 장착할 수 있고 콩스버그의 직도입품을 장착하는 게 아닌 한화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생산하는 모델일 것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원하는 국산화율도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방사청은 50% 이상의 국산화율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이상의 국산화율은 달성할 것입니다.
특히 좋은 점이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의 RCWS 생산회사이고, 그래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 어느 RCWS 회사보다 일찍부터 무인기 요격을 위한 RCWS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가 이전받는 기술은 바로 RCWS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우리도 RCWS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무조건 긍정적인 소식만은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국내에는 여러 RCWS 생산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RCWS 사업을 할 때마다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콩스버그의 RCWS는 절충교역이라는 이유로 이런 경쟁을 거치지 않고 도입된다는 게 문제이고, 그럼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키워왔던 국내의 RCWS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점한 한화와 콩스버그 연합이 우리 국내의 RCWS 시장을 독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재 국내의 RCWS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당장 우리는 소형 전술 차량에서 시작해서 차륜형 장갑차, 흑표 전차, 그리고 심지어는 자주포에까지 RCWS를 장착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무인수상정을 대량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무인수상정에도 RCWS가 탑재되죠. 그런데 그 시장을 한화와 콩스버그 연합이 독점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내의 RCWS 생태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콩스버그의 RCWS보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떨어지지만 여러 회사들이 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급격하게 기술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능이 좋은 RCWS가 도입된다고 해서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한화는 이번에 천무를 노르웨이에 판매하면 한화라는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노르웨이에 천무를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콩스버그라는 노르웨이 최대 방산회사와 연합을 형성할 수 있고, 이 연합은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아주 큰 사업을 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노르웨이같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나라에 우리 국산 무기를 판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1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2조 8천억쯤 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노르웨이는 16대 천무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원래 노르웨이가 이번 사업을 하는 목적이 사거리 300km의 타격수단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우리의 수출형 전술탄도미사일인 CTM-290을 포함한 여러 가지 탄약이 포함된 사업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노르웨이 사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결론은 특히 선진국에 무기를 판다는 건 결코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무기를 판매한다고 해서 환영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노르웨이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게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라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줄 바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